공군력의 대외 과시입니다. 공군을 홍보하고 우리 군을 홍보하고 대한민국을 홍보할 수 있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밀리터리 시크릿 유용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나혜주입니다. 혜주 씨, 우리가 우리나라 방송 사상 처음으로 공군이 자랑하는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의 T-50 조종석에 앉아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네, 저도 블랙 이글스 처음 타보는데요. 마치 그 블랙 이글스의 팀원이 된 것 마냥 자부심이 팍팍 느껴집니다. 네. 우리가 블랙 이글스를 본격적으로 탐방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또 무슨 질문 하시려고요? 네. 우리 F-15, F-16, T-50 이렇게 군용기 이름들을 불리는데 거기서 F하고 T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저도 궁금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유 기자님 좀 가르쳐 주세요. 네. F-15, F-16의 F는 파이터 전투기를 의미하고요. T-50의 T는 트레이너 훈련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B-52 폭격기 같은 경우 B는 바머 폭격기 의미이고요. A-10의 A는 어태커 공격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숫자 앞에 붙는 알파벳이 바로 항공기의 임무를 말해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신문기사 같은 거 볼 때 아는 척 좀 해야겠어요. 네, 저희 밀리터리 시크릿은 오늘 대한민국 공군이 자랑하는 블랙 이글스와 함께 이제 힘찬 비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넓은 창공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볼거리. 보는 이들로 하여금 때론 탄성이, 때로는 짜릿함에서 오는 비명이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에어쇼의 현장. 그러나 흔히 비행기들의 아슬아슬한 묘기 대행진 정도로 알고 있는 에어쇼는 사실 국가 간의 소리 없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에어쇼는 결코 하늘에서만 벌어지는 단순한 쇼의 의미를 넘어선 지 오래. 에어쇼는 그 공항에서 하늘을 대상으로 항공기가 고개 비행하는 항공 이벤트 형식의 에어쇼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형태는 지상에서 항공기와 부품, 기술, 서비스를 전시하는 전시회가 개최되고요. 상공에서는 항공기의 성능 시범 비행이 개최되는 항공 분야 무역 전시 형태의 에어쇼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프랑스의 파리, 영국의 판버러, 싱가포르 에어쇼를 세계 3대 에어쇼로 꼽는다. 그들을 포함해 전 세계 20여 개국이 에어쇼를 개최한다. 그 속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에어쇼팀 블랙 이글스가 있다. 어느 나라나 공군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거의 다 에어쇼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어쇼라는 것은 이 공군력의 대외 과시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항공산업이 발전하자 에어쇼의 양상도 많이 변했다. 더 이상 비행기 자체가 신기한 구경거리가 아니었던 것. 따라서 첨단 항공기를 보유한 각 나라의 공군들이 에어쇼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그래서 에어쇼의 하이라이트, 고개 비행을 선보이는 특수비행팀도 대개 그 나라의 공군 소속이다. 우리나라의 블랙 이글스처럼. 때는 바야흐로 1953년 6.25 전쟁을 온몸으로 치러낸 F-51 무스탕기 4대가 한국공군 창설 이래 최초로 특수비행을 시작한다. 그 후 쇼플라이트 팀, 1963년 블루세이버 팀을 거쳐 드디어 블랙 이글스 팀이 탄생한다. 그러나 그때까지 특수비행팀은 주로 국군의 날 위주로 모이는 정도였다. 또 에어쇼 날엔 진풍령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런 진풍령을 뒤로 하고 78년 블랙 이글스는 해체된다. 그로부터 16년이 흐른 뒤 블랙 이글스는 화려하게 부활한다. 그것도 상설팀으로 말이다. 하지만 2007년 또다시 해체의 길을 걷는데 2007년까지 운영했던 A-37B 일명 드래곤플라이를 대신해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국내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 T-50. 소리의 속도인 마하 1.0 이상의 속도를 내는 항공기를 초음속기라 한다. 마하 1.0으로 달렸을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리는 시간은 20분.
하지만 T-50은 이보다 빠른 마하 1.5를 자랑한다. 블랙 이글스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T-50으로 구성된 특수 비행단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항공 선진국만이 자국에서 개발한 항공기로 고개 비행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T-50 개발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초음속 항공기를 생산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블랙 이글스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특수 비행팀을 운영하는 나라는 약 15개국. 그 중에서도 블랙 이글스는 자국에서 생산한 초음속 비행기로 우리나라의 공군력을 과시하고 있다. 53년 특수 비행이 시작된 이래 누구나 인정하는 대한민국 공군력의 상징이 된 블랙 이글스. 그들이 써내려갈 역사가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란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블랙 이글스 대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 대대장 역할을 맡고 있는 김영화 중령입니다. 네, 대대장님 화면으로 보니까 우리나라가 에어쇼를 시작한 것이 1953년도라고 나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에어쇼는 언제 시작됐나요? 예, 세계적인 에어쇼는 1909년 8월에 프랑스 랭스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요. 네. 그 이후로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제가 국내 에어쇼 취재를 많이 다녀봤는데요. 특히 고개비행 팀들의 위험한 고개비행을 보면서 왜 저런 위험을 무릅써야 할까 그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 그러면 여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하늘에 네. 많은 항공기들이 임무를 하고 있는데 보실 수 있으세요? 볼 수가 없죠. 네, 저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욕구들이 항공기를 임무 지역을 바꾸고 네. 임무 비행 형태를 변경을 시키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갖다 놓은 형태가 에어쇼가 되겠습니다. 네. 그 에어쇼를 외국인이 본다면 우리 공군 실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대장님 그렇다면 에어쇼는 보통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됩니까? 예, 에어쇼만을 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크게 아주 하면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방위사업 전시회 같은 그런 네. 기간 중에 이벤트성으로 네. 자국의 항공력을 알리기 위해서 네. 그런 에어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블랙 이글스 팀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나요? 이제 저희 블랙 이글스 팀원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네. 요건들이 있습니다. 네. 크게 보면 비행 능력면 그리고 인성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비행 능력면에서는 먼저 비행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략 800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지만 저희 팀원이 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800시간이라는 그런 의미는 대략 훈련 기간을 포함을 해서 조종사들이 대략 10년 정도의 비행을 하면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대장님, 블랙 이글스 요원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쟁이 아주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블랙 이글스 대대 구호가 팀워크입니다. 네. 팀워크는 아시다시피 서로의 마음이 맞아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인데요. 네. 저희 블랙 이글은 8기가 기동을 하다 보니 서로의 마음을 믿지 못하면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네. 저희 대대는 만장일치제로 신임 팀원을 뽑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인성이 좋은 팀워크를 만들고 또 좋은 팀워크이 좋은 비행을 만들 수 있겠군요. 블랙 이글스를 탄생시킨 힘이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블랙 이글스는 해체와 함께 잠시 떠나섰던 제8 전투 비행단으로 지난 2010년 복귀했다. 새로운 항공기 T-50과 함께 다시 돌아온 8명의 팀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특수 비행이란 자신들의 임무에 깊이 빠져 살았다. 비행이 끝나면 그날의 비행을 검토하며 보다 완벽한 에어쇼를 준비한다. 또한 새로운 기동들을 만들어내는 것 역시 그들의 몫이다. 새 기동을 완성하는 데만 3, 4개월이란 시간이 걸린다. 다 전투조종사이긴 하지만 또 전투조종사 때 배웠던 그런 기량을 가지고 블랙 이글스에서 비행을 하지만 또 새롭게 배우는 것도 많기 때문에 또 처음 접해보는 기동들이 많아서 또 거기에 익숙해지는데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비행 전 매번 33가지 항목을 점검한다. 사소한 문제라도 하늘에서는 목숨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또한 비행에 필요한 장비 착용 역시 선택이 아닌 필수. 땅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순간부터 하늘은 더 이상 낭만의 공간이 아니다. 그들에게 그곳은 이겨내야 할 수많은 난제들이 흩어져 있는 공간. 자신들이 상상했던 모든 것들의 시험대가 되는 장소이다. 블랙 이글스는 8개의 포지션으로 구성, 위치별로 각각 고유의 기동을 선사한다. 1번기는 리더로 맨 앞에서 비행하며 편대 지휘, 2번기는 레프트 윙, 3번기는 라이트 윙, 그리고 4번기를 슬라시라 부른다. 이 4대의 비행기는 포메이션 기동을 펼치는데 여기서 포메이션이란 편대를 의미, 다시 말해 처음부터 끝까지 분리되는 일이 없이 한 몸 한 뜻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다른 4대의 항공기에도 물론 각각의 역할이 있다. 5번기와 6번기는 싱크로 포지션으로 편도에서 분리된 후 두 비행기가 마치 하나처럼 쇼를 펼친다. 4대에서 8대의 편대 기동이 웅장하면서 정교한 비행을 보여준다면 한 대 혹은 2대로 실시되는 단기 기동은 스릴과 박력 넘치는 모습을 선사한다. 그런 스릴과 박력 넘치는 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바로 솔로로 불리는 7번기와 8번기의 역할이다. 조종사들은 서로의 숨소리까지 집중한다. 1m에서 2m도 안 되는 거리를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교차하는 기동들이 무수히 반복되는 에어쇼. 서로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비행을 하면서 두려움 없이 비행한다고 얘기하는 전투조종사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특히 저희 블랙이글스는 더욱더 그런 면이 좀 강한데 이러한 두려움면을 기죽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의 이런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과 어떤 기량을 계속적으로 이런 반복 숙달 훈련함으로써 이런 두려움을 떨쳐내고 있습니다. 조종사들의 목숨을 건 노력을 더 빛나게 해주는 공로자가 있다. 바로 2008년 이후 블랙 이글스 팀과 운명을 함께해온 T-50. T-50은 소리보다 빠른 초음속 항공기로 최대 속도가 1836km이고 지리산의 약 6배 높이의 고도에서도 비행이 가능하다. T-50과 성능은 동일하지만 에어쇼에 맞게끔 보완된 업그레이드 버전이 T-50B라 할 수 있다. 미 공군엔 썬더버드, 러시아인 스트리지,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엔 블랙 이글스. 국가는 달라도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바로 그들의 비행 실력이 그 나라 공군의 경쟁력을 상징한다는 점이다. 국민과 교감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그다음에 우리 공군을 홍보하고 우리 군을 홍보하고 대한민국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블랙 이글스의 목표이자 꿈입니다. 에어쇼의 특성상 블랙 이글스 팀은 보통 전투기 훈련 조정 때보다 더 낮은 고도에서 비행한다. 또한 자신의 체중의 8배에 달하는 중력을 견뎌야 하는 것도 기본. 그들의 본능은 오늘도 독수리보다 더 날카롭게 살아 움직인다. 그 날개짓으로 대한민국 공군의 저력을 세계 속에 알리게 될 그날까지 블랙 이글스는 오늘도 염원을 담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것이다. 네, 어느 군을 막론하고 정말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대장님, 네. 우리 조종사가 이제 힘든 것들 중에 하나가 G라고 불리는 이제 중력 가속도 때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 G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저희가 지금
있는 이 상태가 네. 일지 상태입니다. 네. 1원, G 의미는 그래비티의 그 첫 번째 이니셜을 딴 그게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일지 상태인데 저희 그 놀이공원 같은 데 가보시면 청룡열차나 바이킹 이런 거 타보시면 네. 그 어깨 위에서 뭔가가 누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네. 받으실 네. 거예요. 그러신 적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통상 2G 정도 되는 그런 네. 무게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항공기를 탄 조종사들은 임무를 하다 보면 네. 임무에 따라서 대략 9G까지도 네.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구지 상태를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제8이 대략 한 5kg 정도 네,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것이 구지 상태가 되면 네. 45kg의 무게로 변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그 상황에 노출이 되면 몸을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니, 저도 G 테스트를 몇 번 받았는데 육지 상태에서 이제 정신을 잃은 적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 블레이글스 조종사는 일반 조종사에 비해서 더 강한 G 테스트를 받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만 않고요. 저희 네. 지금 보시는 항공기는 8G까지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F-16이나 F-15 같은 항공기는 9G 테스트를 받고요. 네. 그리고 저희 T-50을 운영하는 조종사들은 8G 20초까지 네. 견딜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네. 대대장님도 예전에는 블랙이글스 팀원이셨나요? 네. 대대장님 역할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사실 블랙이글 대대장이기 때문에 비행은 하지는 않습니다. 유지비행 차원에서 약간씩만 하는데, 근데 저는 조종사를 관리를 하고 그리고 여기 지원 요원들을 관리를 하는 그냥 관리자로서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해 이제 아덱스에서 에어쇼를 보면서 이 블레이글스가 태극기도 그리고 네. 여러 형태의 기동을 하는 걸 봤는데요. 네. 어떤 형태의 기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 그 에어쇼 기동은 네. 크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8대의 항공기가 분리하지 않고 네. 각자 모여서 기동을 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네. 네, 저희가 1번기부터 4번기를 포메이션이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네. 5번기, 6번기는 싱크로 그리고 7번기, 8번기를 솔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부 기동이 끝나고 후반부로 이어질 때는 그 포메이션, 싱크로, 솔로들이 각자 시간차를 두고 비행을 하면서 그 관객들이 보기에 지루하지 않게 네. 그렇게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장님, 우리 블레이글스에 지난해 큰 변화가 있었죠. 바로 저희들 뒤에 보이는 이 신형 항공이 T-50이 도입된 것인데요. T-50이 도입된 다음에 우리 블레이글스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예, T-50이 도입되면서 예전 항공기에 비해서 네.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성능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은 네. 항공기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많아졌고요. 네. 그리고 6대를 운영하다가 현재는 8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동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네. 대장님, 그러면 T-50이 도입된 것이 우리 블레이글스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T-50을 운영한다는 것은 자국에서 개발한 초음속 항공기로 네. 8대로 에어쇼를 하는 것인데요. 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네. 최초의 네. 그런 시도가 되겠습니다. 네. 세계 최초라고요? 예. 아무래도 대수가 많으면 그만큼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4대나 6대에서 하는 것보다 8대로 운영을 하면 네. 훨씬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네, 우리나라 블랙이글스 팀이 이 정도 실력일 줄은 몰랐습니다. 부디 꼭 해외 유명 에어쇼에서 우리나라 특수비행팀의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대대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과거 전장의 숨은 쥐어 세계의 명품 무기를 파헤쳐보는 밀리터리 엑스파일. 이번 주에 파헤쳐볼 무기는 바로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전투기 P-51 머스탱 되겠다.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의 요청으로 미국에서 개발된 P-51 머스탱.
당시 최신식 전투기였던 P-51 머스탱은 뛰어난 성능을 보이며 큰 활력을 펼쳤다고 하는데 머스탱은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이 만든 가장 우수한 전투기 중에 하나로 일단 가속력이나 선회력, 어떤 상승력 같은 전투기로서의 기본 성능 자체도 상당히 우수한 편이고 또 속도도 굉장히 빠른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에 더해서 머스탱은 굉장히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때문에 옛날 같으면은 연합국 전투기가 들어갈 수 없던 독일 국내 깊숙이 예를 들면 수도 베를린이라든가 그런 데 상공까지 전투기가 나타나다 보니까 예전보다 독일 국내 전투기를 더 많이 투입해야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최전선에 투입된 전투기들까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동부전선, 서부전선 모두에서 독일군은 연합군에게 제공권을 뺏게 되고 그러면서 아울러 독일 본토의 제공권까지 이제 미국에게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면서 독일은 유럽 하늘의 지배권을 사실상 미국에 내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전장의 영공을 누비던 것도 잠시. 전쟁이 끝나자 남은 비행기 부품은 창고에 쌓이게 된다. 그 후 무상 공급하거나 민간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기도 했는데 그런 이유로 머스탱이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전투기가 된 것. 1946년 P-51 머스탱은 우리나라에서 F-51 머스탱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러나 명칭만 변했을 뿐 머스탱의 화력은 변함없이 계속됐다. 머스탱은 우리 공군의 1950년 7월, 즉 6.25가 발발한 직후부터 미군으로부터 넘겨받아서 운영이 됐습니다. 비록 프로펠러기이긴 하지만 기존의 연습기나 정찰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군이 전투 조직으로서의 공군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임무는 바로 평양 근처에 있던 승오리 철교 폭격 작전인데요. 제트 전폭기가 수백 대가 동원돼서 폭격을 했는데도 결국은 그 다리를 끊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공군 머스탱이 출동을 해서 14번 출격 만에 그 철교를 쓰지 못하게 완전 파괴하는 그런 전과를 세웠습니다. 즉 우리 공군 머스탱이 비록 그 시점에 이미 구식이라고 해도 우리 공군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써서 높은 전과를 올렸다. 이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6.25 전쟁 이후로도 머스탱은 1980년대 초반까지 몇몇 나라들에서 실전에 운용됐다. 현재는 퇴역해 일부가 민간용으로 운용되고 있다. 많은 전쟁을 겪으며 6.25 전쟁 당시 우리의 영공을 지켜줬던 P-51 머스탱. 창공을 날며 떨치던 용맹함은 길이 기억될 것이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고 화려하게만 보였던 전투기 조종사들. 오늘 그 피나는 노력과 희생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유 기자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사실 몇 년 전에 미 공군의 세계적인 고기의 비행팀인 썬더버드를 직접 탑승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고기의 비행팀 조종사들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는지 제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 당시 심정을 오늘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네, 오늘 사정상 유 기자님과 마주하지 못한 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하늘을 나르는 멋진 사나이들 블랙 이글스였습니다.